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400개의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 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지제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들여다볼 텐데요.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통건물로 물건을 2개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또 현장을 가서 직접 보시고 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은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요거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80평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으로요. 지상 1층과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본 물건은 80평 정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에 이제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요 과거에는 이제 택배 회사가 외국계 택배 회사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 커피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즉 커피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룸은 2개, 1.5룸이 2개, 투룸이 2개, 또 3룸이 1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018년도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전세가 거의 한 2바퀴가 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물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물건인데요. 같은 건축지가 지어져 있는데 하나는 17억짜리, 하나는 7억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30평형대에 지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30평형대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5룸 4개와 투룸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투룸이 좀 상당히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본 물건은 약 한 7억 정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8년도 약 한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새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구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직장의 수요층들이 현재 기숙사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보증금 약간 적게 내는 대신에 월세를 좀 많이 받는 형태로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의 내부를 보시게 되면 주방이라든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TV라든가 냉장고 등 다양한 옵션을 현재 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A형과 B형 두 개로 지어지는 통건물이죠. 자, 지금 보시는 곳은 뭐 5층짜리 건물 하나와 4층짜리 건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보셨는데 과연 건물 통째로 이렇게 볼만한 지역인 건지 그 입지와 호재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입지 여건과 호재도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 뭐 평택은 뭐 호재는 말할 것도 없죠. 다양한 호재들이 좀 살아있는 지역인데요. 일단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평택 지제역과 또 평택역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평택 지제역에는 현재 지금 뭐랄까요 SRT 노선도 현재 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 G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철이 들어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 물건은 평택역 약간 평택 지제역에서 한 정거장인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여기 같은 경우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과거 이제 구상권 지역, 구도심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개발이 현재 지금 도로라든가 현재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다양한 호재가 현재 지금 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안에는 이제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뭐 먹자 골목이라든가 또 이제 레포츠 타운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기존에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 앞으로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인프라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직장 수요층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입니다. 과거 이제 구도심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10개의 산업단지가 이 주변 지역에 포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임차 수요층들은 상당히 풍부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제 풍부한 직장인 수요층이 마련이 됐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 지역에 뭐 7개 산업단지라든가 평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주변에 포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숙사 형태처럼 본 물건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호재는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수원과 KTX의 직결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따라서 이게 직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도 많이 포진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평택에서 부발선이 착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평택역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어떤 유입 인구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평택은요, 사실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 정말 많은 곳인데 개발 호재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현재 지금 1공장과 2공장, 또 이 현재 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3공장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청업체라고 하면 중소기업청이 아닙니다. 거의 뭐 준대기업 정도의 수준이 되는 업체들이 약 한 100여 개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직장인 수요층, 거기에 따른 어떤 세대 수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인구 수요층이 약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평택 주변 지역의 인구가 앞으로는 약 한 100만 명 정도를 단기간에 좀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도 다시 자체 개발을 해서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또 브레인시티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레인시티가 상당히 넓은 땅에 지어질 예정인데 이게 한 번은 자초가 되어져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현재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같은 그런 대규모 유수기업의 세계 유수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 수요층들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좀 큰 대지에 좀 지어져 있는 거, 80평형대 대지에 지어져 있는 것이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보증금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작은 대신에 월세를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는 현재 약 한 6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 상가가 현재 지금 커피숍으로 현재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 가격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약간 4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이게 좀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실투자금 자체는 약 한 10억이 좀 약간 넘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약 한 7억짜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30평형대에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상당히 좀 알토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기숙사 형태로 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 좀 작습니다. 2,500만 원에 7억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2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대출과 보증금을 좀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5억 미만으로 좀 잡아낼 수 있고요. 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